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인기남, 인기녀를 가르는 기준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몸짱녀, 몸짱남 한동안 이게 그랬었죠? 인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좀 따라가 보려고 운동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어느샌가 뇌가 섹시한 남녀가 또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돼서 뇌생남이란 말도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아니 본인 입으로 뇌생남이라고 생각하시네. 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괜히 운동했어 힘들게. 아 그러세요? 그런데 뭐 몸짱남, 몸짱녀, 뇌생남 네, 이렇게 네, 네. 매력의 기준은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공통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면 미의 기준이 바뀌더라도 네. 본인이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다 보면 그 미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또 어떤 분들의 강연이 우리의 지식 수준을 높여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형우 대표님께서 네. 행복 경영 실천으로 되게 유명하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행복 경영이라는 거 참 잘 모르는 저한테는 네. 생소한 얘기인데 어떤 건가요? 행복을 경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둘 다겠죠? 아,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예, 결국 행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행복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사람의 행복을 돕고 또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도움을 한번 주는 경영을 하자 하는 취지의 경영을 행복 경영이라고 합니다. 네. 표현이 멋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행복 경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우리 이영우 대표께서 네. 경영하시는 마이다스 IT가 네네. 그 실증 사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 네네. 직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고객들은 그 기업을 다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두 가지 이야기가. 네. 자,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경영을 직접 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경영학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한데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영, 뇌과학으로 풀다. 뇌과학. 예, 저희는 경영이라 그래서 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과학이 연결이 되네요. 사실 심리학 전공이시죠. 네. 심리학이 뇌과학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뭐 이영후 대표님께서 뇌과학을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예,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아직 아마추어죠. 예, 예. 이 저도 공학기술자로 이제 쭉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 2000년에 이제 마이다스 IT를 설립을 해서 네. 경영을 하면서 경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경영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책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의 핵심은 사람인데 전부 다 경영이 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네. 또 사람의 심리가 뇌신경에서 나오는 것이니 네. 또 신경학을 뇌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그러면 정말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뇌가 섹시한 대표적인 남자시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먼저 양 교수께서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대가 변하면 경영도 바뀌어야 된다 네, 하는 네.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경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0세기의 조직 경영 어떤 모습입니까? 20세기의 조직 경영 모델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그러한 경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일사불란하게 관리되도록 위계 질서가 딱 정착돼 있는 그러한 조직 경영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경영 모델은 육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기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누가 빨리 푸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면에서는 20세기의 경영 모델이 아주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지식 근로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영 사상가 피터 드러커도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와 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경영에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 역량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경영 모델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부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일단 첫 번째 강연을 굉장히 짧고 굵게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경영이었고 그 이후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좀 강조하는 경영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이셨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경영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21세기의 경영의 네네.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키워드는 네. 사람이다. 그리고 21세기는 지식 기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키워드다. 우리가 보통 경영 그러면은 네네. 시스템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이 일단 기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양혁승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가차없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이나, 남성분 먼저 해주시죠. 오늘은 보니까 질문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야의 또 얘기예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완도 전남 완도의 섬에서 올라온 완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안성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도에서 이거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이거 들어. 진짜요? 예, 예. 완도에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제 섬에서 배 타고 먼저 미리 와서 네. 또 운전하고 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이매진이 이 정도입니다. 저분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매진 이런 프로예요. 예. 뭐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예. 오늘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셔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제가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기존의 사업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가 네, 네. 이제 전혀 다른 분야로 제가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네. 아니면 팀을 만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가? 제일 어렵네요. 사실 사람을 뽑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사람 보는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첫째는 아주 열정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거는 단기간에 갖춰지는 게 아니고 아주 긴 과정을 통해서 갖춰지는 자질인데 이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당장 지식보다는 얼마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가 하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팀워크를 얼마나 잘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들으시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호 대표님께서는 그럼 어떤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고 바람직하게 견인할 수 있을까 네네네. 하는 그런
그 인생 행복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인생 합니다. 행복 경영. 얼핏 들으면 그렇습니다. 철학 강연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영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이종범 작가의 얘기처럼 좀 철학적이고 인생 목표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으로 사실은 기업을 하는 분이나 기업을 찾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네, 그 철학과 이 실효용 네. 사이를 연결하는 게 과학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철학적 담론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네. 우리 경제적인 실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과학적인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 경영을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강연을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서 나는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예, 우리는 전부 이 알코올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가 아닌 상태에서는 다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일까요? 이 대답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경영을 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경영이란 현재를 사용을 해서 미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부 경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성공 인생을 추구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의 행복한 어떤 경영, 그리고 우리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성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성과 경영에도 우리는 기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실은 이 경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도 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행복을 기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삶이란 현재 자신을 사용을 해서 보다 나은 미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경영을 하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의 과거가 궁금하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아라. 또 어떤 사람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 만들어졌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에 무엇이 현재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판단일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결과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또 그 행동이 모여서 현재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결국 마음일 겁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아니, 나는 마음은 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이 가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심장이라고 하면 마음 심자 이 장장자죠. 그래서 마음이 담겨 있는 장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심장에 있다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뇌가 없어진다면 마음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치매는 마음이 지어지는 병이죠. 치매는 뇌의 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뇌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자아를 만들고 또 뇌는 우리의 자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는 핵심 기관이죠. 우리는 뇌를 통해서 모든 사고와 행동을 만듭니다. 뇌는 이 생명 중추인 뇌관과 감정 중추인 이 변형계 그리고 의식 중추인 이 심피질 그리고 의사 집행기관인 이 전전두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뇌의 구조가 결정적으로 하는 일은 긍정과 부정을 판단한다든지 좋고 싫음을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이익과 손해, 옳고 그름 이런 모든 판단을 만들어서 결국 뇌는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끊임없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는 우리의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5%를 사용을 합니다. 이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수백조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란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통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그죠? 결국 소통이 잘못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커지면 분쟁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에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왜 그렇게 소통이 어려울까? 결국 소통이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세 단계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통은 이 신뢰의 소통, 두 번째는 감정의 소통, 세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소통, 두 번째 소통을 그냥 넘기고 세 번째 의사소통부터 시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먼저 신뢰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문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이해를 따지는 논리적인 소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삶이란 뇌의 기능을, 뇌의 성능을 올바르게 활용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이 뇌생남, 뇌세녀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뇌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는데 그러면은 뇌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키고요? 제가 이제 이 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침을 잘 먹는 겁니다. 이 아침은 우리 몸이 먹는 게 아니라 뇌가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당분이 많이 들은 특히 이제 그런 이당류의 음식들을 제대로 아침에 반드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에 영양분과 신선한 산소가 듬뿍 든 혈액이 공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한 10분 정도 점심 후에는 식사 후에는 좀 수면을 취하는 게 좋겠다. 낮잠을 자라.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뇌를 좀 개발해라 그래서 사실은 뭐 책을 읽거나
뭐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그 어떤 뇌 자체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이거를 개선해라라는 의미시네요. 예, 그러면. 뇌는 네. 일종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하드웨어에서 생산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정신적인 기능일 텐데요. 네, 네, 네. 결국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뇌를 위한 세 가지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영을 위해서건 자기 집 관리를 위해서건 이 습관을 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습관을 들이는 데 좀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은 이 성공적인 습관을 우리 인생에 담는 거, 그런 습관에 의해서 성공으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근육세포의 시스템이나 이 뇌의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훌륭한 복근을 만들려고 할 때 끊임없이 반복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이 기억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신경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성공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이 동기 경로가 되겠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되뇌이다라는 단어인가 봐요. 야, 역시 아나운서가 답니다. 또. 되뇌이다. 그러니까 그죠. 거기 맞습니다. 뇌가 뇌잖아요. 되뇌이다. 맞습니다. 아, 그 뇌가 그 뇌인가요? 예, 대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대뇌가 그러니까 그죠. 제대로 학습이 일어나려고 하면 되뇌어야 한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 예.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그 훌륭하신 단어인 것 같아요, 표현입니다. 느낌상. 예. 자, 혹시 어떤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자, 나와 주시죠.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정양. 네. 예. 역시 그 취업을 네. 준비하는 학생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4학년 막 학기라서 취업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제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인생 경영을 잘한다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젊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이 마음이 아픈 게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또 할 수 있는 자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비전이나 또 그런 고민들은 사춘기 때 주로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사춘기는 거의 학교에 빼앗기고 부모님들의 대리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거의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과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근원적으로 내 인생의 밑바탕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여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행이란 구경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행. 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이게 첫 그렇습니다. 번째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지 기준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예, 사람마다 대부분 이제 자신의 적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죠. 네네네. 예,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되든 또는 내가 가수가 되든 내가 또 뭐 그 기술자가 되든 안 그러면 내가 공무원에 취직을 하든 간에 인간이 행복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강연에서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 대표님이 방송을 하십니다. 네. 요렇게 여기서 운을 떼고 끝내시네요. 예. 아무튼 질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일단 일부 주제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영 모델 그리고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더 좋은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해킹이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안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악성 앱이 깔리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핸드폰 배터리가 좀 평소보다 빨리 단다 그러면은 아 뭐가 돌고 있구나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집폰 쓰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창의적인 뇌색인이네요. 제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뇌생이나 뇌생녀를 합친 건가요? 뇌색인? 네네네네.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네.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영우 대표께서 이번에는 강의를 먼저 준비하셨죠? 네. 예. 방금 전에 살짝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만 더 보태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미래 세대는 이 창의와 어떤 그런 개혁, 혁신에 이제 이 메인 코드가 되는 지적 어떤 생산을 하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되죠. 네. 그때 가장 기업이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인재상. 예, 어떤 사람일까? 결국 뇌가 섹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멋있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굳이 섹시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연을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예, 젊은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이고 반면에 또 기업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결국 그 이유는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이 구직자가 생각하는 인재와 그 인재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내가 섹시한 사람, 뇌색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조직이 원하는 것은 성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원하는 사람은 성과를 잘 만드는 사람이겠죠. 성과는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섹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로서 아주 훌륭하고 매력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성과를 만들까요? 우리가 기회라는 동기가 주어지면 먼저 가슴 속에서 열정이 올라오죠. 열정이 올라오면 전략적 사고력이 가동이 되고 전략적 사고력이 가동이 될 때 우리는 지식을 재료로 성과를 만들게 되지요. 지식은 재료입니다. 지식은 사람의 성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드시 조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직이죠. 그러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맞춰서 그런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내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섹시하게 느끼는 이 뇌색인의 요건은 열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콕 찍으라고 하면 저는 열정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IT에서는 이 열정의 레벨, 수준을 두고 네 가지로 인재상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스스로
자기를 태우는 사람,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과를 추구하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연인, 불을 붙여주면 타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연인도 있습니다. 불을 아무리 붙여도 잘 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데워지면 온돌처럼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사람. 마지막에 소화인인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서 불이 붙으려고 하면 사정없이 소화기를 갖다 대는 게 조직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람이죠. 마이다스 IT는 아시아의 이제 구글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입사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500대 1 정도 되죠. 마이다스의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특별한 인재들의 평균 출신 학교의 수준이 55%가 중하위권 대학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재 마이다스 IT는 공학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1위인데요. 어떻게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섹시한 사람들이 가지는 구비 요건, 열정, 전략적 사고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 세 가지가 마이다스의 인재들을 스스로 불타게 만들었고, 그 불탄 결과가 현재의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는 열정과 도전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절박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 경영의 신인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삶이란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생각이라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좋은 행동이 모여서 좋은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크게 꾸시고, 삶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철저히 사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또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죠? 후회 없이.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네, 나와주시죠.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옥수동에서 온 조영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마이다스 IT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열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영인으로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꿈과 열정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면접의 중요한 노하우인데요. 꿈과 열정을 판단하는 기준. 야, 이거는 기업 비밀 아닌가요? 예. 면접 비밀이시죠, 면접 비밀. 예, 요거 알아가면 진짜 오늘 온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예. 이제 열정을 외면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네. 목소리가 조금 큽니다. 두 번째, 항상 액션이 수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또렷하고 명확하고 맑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저는 꼭 마이다스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대단히 그런 경우는 또렷해 보이긴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일 수 있죠. 예, 오버했군요, 제가. 예, 그래서 마이다스의 사람을 뽑는 슬로건, 구호가 있는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키우고 싶은 사람. 예, 핵심은 쉽다라는 거거든요. 이 쉽다는 것은 아까 제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계가 느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예, 그러면 아까 이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식적으로 하면 우리 내부에서 무의식적으로 싫어. 이런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저는 마이다스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합격. 그러면 합격. 아, 그래요? 아까랑 좀 다르네요, 그 느낌은. 예. 좀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게 인터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예, 취준생들에게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혁승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21세기의 네. 새로운 경영 모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새로운 경영 모델.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세기의 경영 모델은 대량 생산 체제에 최적화된 경영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21세기의 경영 모델은 어떠한 경영 모델인가? 결국은 육체 근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모델이 아니라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경영 모델이 21세기의 경영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영 모델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그 출발점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는 사람을 손발을 가진 생산수단으로 봤다고 그랬죠. 21세기의 경영이 되려면 일단 사람을, 특히 조직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에 머리와 가슴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야만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식 근로자들이 머리와 가슴을 최대한 발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네. 첫째는 그들이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성원들과 조직 간에 신뢰 관계가 구축될 때만이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자신의 온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될 때 바로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 일이다.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을 포함해서 예전부터 창조성을 가장 잘 발현했던 3M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기업들은 바로 지식 근로자들의 그러한 혁신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한 그러한 조직 경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식 경영자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20세기에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밑에 지시하면 밑에 사람들은 그걸 수행하는 그러한 피라미드형 관료형 조직 구조하에서 조직이 운영됐습니다. 반면에 21세기에는 역피라미드형 조직 운영이 지식 근로자들의 역량 발휘를 뒷받침해주는 조직 운영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GE의 CEO였던 잭 웰치가 관료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료형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은 상사를 향하고 정작 중요한 고객에게는 자신의 엉덩이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면에 역피라미드형 조직에서는 어떠한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는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시장과의 접점에 있는 현장 조직 직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최대한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조직이 기대하는 지식 근로자가 될 뿐만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21세기의 또 한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면 그 대학 졸업한 걸 가지고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육성에 투자를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본인들 당사자들도 이제는 평생 학습하면서 평생 나 자신을 개발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만이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 잘 마음이 맞고 거기에서부터 최대한 생산성이 나오고 기업의 경영 또한 거기에서부터 경쟁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평균 점수 좋은 인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그 부분에서 세계적인 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하시고 지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진로의 계획에 따라서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젊은 당사자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기대치에 맞추거나 이미 기성세대가 설정해 놓은 그러한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그러한 시대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서 여러분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연 양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 문화에서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신뢰를 준다 구성원들에게. 그거는 이 회사는 너를 자르지 않고 안정적인 월급을 제공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서로 양자가 예. 그 신뢰관계의 중요한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그러한 신뢰를 주고 뿐만 아니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은 자신의 열정을 그렇죠?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서로 간의 상승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매번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인데 제가 만약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연봉에 어느 정도를 해줘야 회사의 퍼포먼스가 되나요? 대충 1년에 예를 들어서 3배? 4배 뭐 이렇게 있을까요? 그 수치가?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인가 네네네. 또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인가 부가가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네네네.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만 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기본 원가라고 하면 이 인건비와 또는 운영비와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부대 비용들 하면 보통 이 연봉의 한 2배 정도? 아, 2배 정도? 예, 2배 정도면 저희들은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익분기를 좀 넘어선다.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이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가 연봉을 받으면 1년 동안 내가 요거 한 2배는 해야겠네. 뭐 이런 이제 목표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두 분 정말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강연하시면서. 세 분의 뇌생남하고 네네. 강연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네. 아, 저희가 내생남입니다. 네, 제 뇌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유, 이거 참 과찬이시네요. 또. 아닙니다. 예, 이제. 네, 그런데 제가 이 이매진 프로그램을 네, 보면서 네, 네.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앞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네. 우리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있고 또 상상을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극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네, 네. 아주 훌륭한 좋은 네. 프로그램이에요. 저 YTN 사장님께 좀 말씀해가지고 네.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대로 좀 갈 수 있도록 네.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앞으로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부터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특성까지도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현상조차도 과학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매진 2프로가 네. 그런 미래를 여는 어떤 그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프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두 분이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MC들이 저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킹이 사람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안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악성 앱이 깔리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핸드폰 배터리가 좀 평소보다 빨리 단다 그러면은 아 뭐가 돌고 있구나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죠. 진짜 투지폰을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지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너무 잘하니까 이 무서운 걸 아니까.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자, 오늘은 뭐 경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만화가다 보니까 독자들한테서 참 많은 메일들을 받거든요. 네. 그 메일들이 대부분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두 번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많아요.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예. 이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개, 100개씩 와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어떤 맛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맛집을 많이 다녀야겠죠. 네. 내가 어떤 걸 할 때 되게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최대한 많이 쫓아다니는 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이 작가는 그러고 보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앞으로 일자리도 없는데 조수를 좀 채용할 생각은 없어요? 항상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 대해 보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언제라도 기회는 열려 있네요. 그럼요. 네. 이 작가가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은 뭡니까? 인재상. 인재상이요? 만화를 되게 좋아해야 되고 만화를 좋아해야 되고. 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이종범 작가의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본인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 나이대로 따지는 사춘기가 아니라 네. 정신적인 내 인생의 사춘기를 다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좋네요. 부딪혀보는 고민의 시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이매진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재미있는 어떤 강연들로 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